지수 방정식은요 그냥 지수식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AX의 제곱이 들어간 방정식을 다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지수 방정식의 꼴이 너무 다양해요. 그 꼴마다 푸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냥 문제 많이 풀면서 스스로 극복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적인 꼴만 할게야겠지. 그래서 먼저 1번 꼴을 본다면 방정식 AX의 제곱은 B. 당연히 이걸 냈다라는 말은 A 값이 1이 아닌 양수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뭐라고? 1이 아닌 양수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여기서는 B가 양수가 되어야지 실근이 존재해요. B가 음수면 당연히 해가 없는데 그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B도 지금 뭐다? 양수인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안 적혀져 있어도 당연한 거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문제 푼대? 로그 정의 쓰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로그 정의를 쓰면 뭐가 돼요? x는 로그 적어주고 밑에 있는 밑을 그대로 밑에 적어주고 남는 거 적어주면 된다 해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맞아? 뭘 이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꼴은 방정식 AFX의 제곱이랑 A의 GX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A가 여전히 1이 아닌 양수예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 지수함수는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밖에 없다고. 즉 뭐야? Y는 AX의 제곱은 1대1 함수라고. 정확히 말하면 1대1 대응이지만 네, 1대1 함수라고 할게요. 그치? 우리 1대1 함수는 알죠? 이거 떼도 되는 거 맞습니까? Y값이 같으면 X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는 어떻게 푸냐면 fx는 gx라는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알겠지? 그럼 이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방정식 afx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이제 b의 gx 제곱.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냐면 밑이 다른 케이스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a, b 모두 다 1이 아닌 양수라고 할게겠지? 됐나요? 근데 얘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4고 여기가 2야. 그러면 4를 2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같게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있고 같게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케이스. 그다음 밑을 같게 만들 수 없음. 보통 밑에 케이스는 잘 안 나요. 밑에 케이스가 나오면 정말 특수해가지고 풀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뭐 추가 조건이 있다라던가. 됐나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얘는 같게 만들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얘는 밑을 같게 만드세요. 됐나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그냥 양변 로그예요. 양변 로그 안 하는 풀이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 거 예시에 나중에 나올 거라서 그 예시 풀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제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일단 요렇게 지금 세 가지가 일단 기본 꼴이 됩니다. 겠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케이스는 약간 이런 꼴이에요. 지금 뭐냐면 뭔가 여기도 방정식 여기 막 블라블라 돼 있는데 뭐 a의 2x 제곱 같은 게 보이고 뭐 여기에 별도 있고 뭐 머시기도 있고 그다음 여기 또 봤더니 하트에다가 ax의 제곱 있고 블라블라 는영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약간 2차식 느낌 나요? 그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ax의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되겠지? 근데 지수함수의 치역은 양수였기 때문에 이 t 값은 무조건 지금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됩니다. 되겠지? 나중에 문제에서 x 값의 범위가 있으면 t도 더 범위가 바뀌게 돼요. 그럼 그것까지 고려해 주셔야 되겠지? 근데 금방 할 수 있다.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그냥 범위 딱 치역 보여주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라고 두고 그 다음 이제 뭐냐면 뭐 방정식 별 t 제곱 하트 t 블라블라를 풀어서
t를 구한 후 예를 들어서 얘들아 t를 구할 때 t는 양수값만 가져와야 돼. 음수는 버려야 돼. 그치? 양수 가지고 오면 여기 만약에 t값이 3이라 치자고. 그러면 ax제곱은 3이니까 다시 이 방정식으로 돌아가게 된단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t값을 구한 후 다시 x를 구하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t값까지만 구하고 답 체크하고 넘어간단다. 학교 시험에서 t값으로 보기가 항상 들어있거든요. 낚시용으로.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계산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겠죠? 한번 설명 다 해드릴게요. 아까 그 개념들을요. 당연히 여기 예시 문제들은 개태에 나오는데 뭐 전부 나올지 일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이래. 지수함수는 무조건 1대1 함수기 때문에 실근이 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16이 뭐지 얘들아? 2의 4제곱이야. 그럼 x 플러스 1이 4니까 x가 뭐가 돼야 돼요? 그냥 3됩니다. 이런 건 뭐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 두 번째 방정식 9분의 1의 x제곱이 81이래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얘가 지수법 쓰면 뭐 되지 얘들아? 3의 마이너스 2x제곱이고 3의 4제곱 이랬다고. y는 3x제곱은 1대1 함수니까 3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4가 되니까 x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정식 지금 뭐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됩니다. 자, 얘는 이제 위치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뭐다? 로그 정의 쓰시면 되겠죠. 로그 정의. 그래서 로그 정의를 쓰면요. 뭐야? x 마이너스 1은 로그 적어주고 밑이 2니까 2를 적어주고 남는 거 적어주면 된다. 이래야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냥 x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1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정식 4분의 3의 2x 제곱 빼기 7 그 다음에 3분의 4의 4 빼기 x. 자, 밑이 달라요. 하지만 같게 만들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얘는 뭐야? 여기를 역수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4분의 3에다가 x 빼기 4 이랬는데 맞아? 지수함수는 1대1 함수니까 뭐다? 4분의 3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다 얘는 2x 제곱 빼기 7은 x 빼기 4라는 방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넘겨주면 뭐야? 2x 제곱 빼기 x 빼기 3은 0 되고 2xx 여기 3, 1 여기 마이너스 3 되겠죠? 맞아? 그래서 x값은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여기는.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아까처럼 이제 뭐 치환하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방정식 2의 x 플러스 2 빼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 쌤 이 자식 아니잖아요 하는 순간 양변을 2x를 곱할 수가 있잖아. 맞아? 근데 이런 거 할 때 팁이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2의 제곱 전부 다 앞으로 꺼내놔 알겠지? 그러니까 4로 바꿔놔 알겠지? 그래야지 계산이 쉬워진단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은 4가 되고 곱했으니까 2의 2x 제곱이니까 뭐가 돼? 그냥 2의 2x 제곱이라 적을게요 일단. 그냥 얘부터 적을게. 그럼 얘는 3 곱하기 2x 제곱이 되고 이거 저기 곱하면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빼기 1은 0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야? 2x 제곱과 2의 2x 제곱이 보이니까 얘는 이제 뭐다? 치환을 할 거라고. 그래서 뭐다? 2의 x 제곱을 t라 적고 지수함수의 치역은 양수기 때문에 t값은 지금 양수가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x값에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에 맞춰서 다시 t의 범위를 새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4t 제곱이 되고 플러스 3t가 되고 빼기 1은 0 됩니다. 맞아?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죠? 4t 1 여기 마이너스면 되는데 여기서 구하면 t가 마이너스 1 나온다고. 근데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버려야 되니까 t는 4분의 1만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구하고자 하는 건 근이기 때문에 x값이라고. t값이 아니라 x값이라고요. 그래서 뭐다? 다시 얘를 여기다가 그러면 2의 x제곱이 4분의 1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지수 함수는 1대 함수니까 2가 사라져서 x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을 얘로 적어야 되지 이걸로 적으면 안 됩니다. 되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방정식 4x제곱 빼기 3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2는 0이 있어요. 이 방정식이 근이 두 개가 있대. 그래서 두근 알파 베타가 있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달래요. 일단은 꼴을 봤더니 앞에 문제랑 똑같다고. 맞아? 그래서 뭐다? 2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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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제곱이니까 얘도 2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2x제곱을 t, 그래서 t는 양수.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는 0에서 원래는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내가 인수분해를 지금 안 할 거야. 왜 안 할 거냐면 보통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 근공, 그럼 쌤은 근공 쓸까요? 너네 근공 쓰고 다시 로그 씌울래? 아 그게 좀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요거 조금만 볼게. 알겠지? 자 봐봐, 이게 지금 x값이라고. 맞아? 그럼 이 x를 여기다 넣으면 2의 알파 제곱도 어떤 이 t에 대한 근이 될 거 아니야. 통일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냐면 2의 알파 제곱을 t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베타를 넣었을 때 그때 이 t값을 t2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가 근이기 때문에 t1, t2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그래서 뭐다? 이 방정식의 지금 두 근이 t1, t2가 돼요. 됐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인데 여기서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보자. 얘들아, 알겠지? 두 근의 곱을 계산을 하면 근계 때문에 뭐야? a분의 c라서 2가 하나 나오게 되고. 맞아? 이건 근계.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실제로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두 근을 곱해보자고. 그러니까 뭐 t1 곱하기 t2로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t1과 t2를 곱하기 한다는 말은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을 곱하기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얘는 지수 법칙 때문에 2의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겠지. 얘도 두 근의 곱이고 얘도 두 근의 곱이니까 이거 두 개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2의 1제곱이잖아. 맞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나와요? 1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수 방정식에서는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의 곱으로 대신 구합니다. 그치? 이해됐니? 물론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이렉트로 보이지긴 하지만 뭐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쌤 원래 방식의 두 근의 곱을 모르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직접적으로 구해줘야 돼요. 알겠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제일 간단한 예시거든요. 이거 필기하고 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설명해 볼게요. 이 두 문제 교육과정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에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정석책이 이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마플 시너지와 마플 교과서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학교생들이 간혹 내신에 그러니까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나오진 않겠지만 내신에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때도 내신 기간에만 경험하면 되고 고3 때는 버려도 되는 문제긴 하거든요. 일단은 왜 교육과정이 왜인지부터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뭐지? 지수 방정식이지. 지수 방정식에서는 지금 뭐야? 지수만 문자고 밑은 숫자야 된다고. 지금 봐봐, 밑도 문자고 지수도 문자잖아. 그럼 이게 지수식이야? 아니잖아 사실은. 맞지? 그래서 지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자의 문자 제곱은 원래는 출제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물론 미적분 2에서 잠깐 쓰이긴 해. 근데 그거는 뭐 이런 걸 푸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식이 잠깐 나오는 것 뿐이야. 됐니? 그래서 이걸 뭐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정석이나 마플 시너지나 학교생들이 내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식이 아닌데 지수식이라고 믿고 문제를 풀어보든가. 약간 사기를 치자는 말이야겠지? 봐봐 얘들아, 이걸 잠깐 지수식이라고 본다면 현재 상황이 뭐지 얘들아? 밑이 같은 거 맞아요? 맞아? 그 밑이 같아? 그 밑을 문자지만 숫자라고 믿어봐. 그러면 아까 우리 이거 기억나? a의 fx의 제곱, a의 gx 제곱. 그러면 이게 fx랑 gx가 같으면 같은 거잖아, 양변이. 그래서 뭐냐면 지수 밑이 같은 경우는 뭐다?
지수가 같다를 일단 이용을 먼저 하면 돼. 일단 이까지 됐니? 그러면 지수가 2x 플러스 3이고 지수가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일단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됩니다, 맞아? 그럼 x값이 3이랑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데 x값이 1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만 일단 여기서 돼요. 일단은 얘들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문제 말고 만약에 지수가 같은 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으나 마찬가지잖아.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으면 똑같은 게 될 거 아니야. 이때는 뭐다? 밑이 같다를 이용하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일단 이 문제에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치? 그럼 쌤 답이 3 한 개인가요? 아니라니까. 3 말고 더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이게 문자의 문제 제곱의 특징이 알겠지?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너희가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 상식이야, 얘들아. 이미 너네가 다 아는 거야. 어떤 숫자의 0제곱은 항상 뭐가 돼? 1이다라는 것과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어떤 뭐의 제곱은 항상 뭐가 나와? 1이라고 하는 이 상식을 이용을 하자는 거겠지? 됐니? 봐봐. 만약에 밑이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다르다고 치자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밑이 같잖아. 근데 지수 이거 두 개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두 개 같으려면 밑이 1이면 같아지지 않겠냐는 거야. 1의 뭐 제곱은 다 1이니까. 그래서 뭐다? 이때는 밑이 뭐가 된다고? 1대 된다고. 쌤 0은요? 0의 0제곱은 정의 안 한다 했잖아, 맞아? 그래서 그 꼴이 아니면 0도 나올 수도 있어. 됐니? 이까지 된 거 맞죠? 그렇죠? 일단 밑이 1인 경우만 일단 다룰게 야겠죠? 그러면 뭐야? x 빼기 1이 1이라서 x가 뭐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맞아?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동시에 0 되는 건 없어요. 그럼 같아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답이 뭐뭐 돼요? 3이랑 2랑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풀고 나면 되게 찝찝해. 내가 다 구한 게 맞을까? 덜 구하지 않았을까? 이까지 해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내가 다른 풀이를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다른 풀이가 좋다라고 얘기는 못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문제에 해당해서는 다른 풀이가 되게 괜찮은데? 찝찝함이 사라졌어. 라는 느낌이 드는데 또 다른 문제 풀 때는 이 두 번째 풀이가 찝찝함이 남을 수도 있어야겠지. 자, 다른 풀이는 두 번째 풀이는 여기다 적을게 그냥. 뭐냐면 문자의 제곱인 경우는 양변 로그로 풀면 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양변 로그를 취할 겁니다. 밑은 그냥 상위 로그로 다 취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로그 달면 쌤 로그 달려면 진수 조건, 양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하는 순간 얘를 넘기면 x-1인데 x-1 양수 나오고 그럼 뭐야? 진수 조건 만족하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양변 로그를 취하면 2x 플러스 3은 퐁당 내려오게 되고 로그 x-1 왼쪽. 자, 오른쪽은 x제곱이 퐁당 내려오게 되고 로그 x-1 됐나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생긴 로그 x-1 있잖아. 그래 얘는 a 곱하기 b 어떤 c 곱하기 b 형태니까 조금 더 너네가 다루기 편하잖아,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뭐냐면 로그 x-1이 0인 케이스는 좌변 또 0이고 우변 또 0이가 성립한다고. 그럼 이때는 뭐다? 성립합니다. 얘들아 로그 1이 0이잖아, 맞아? x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로그 x-1이 0이 아닌 케이스를 보자고. 0이 아니면 양변을 얘로 나눌 수가 있잖아. 나누면 뭐가 나와? 2x 플러스 3은 x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돼가지고 x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의 조건이 x가 1보다 크다 있기 때문에 x는 뭐만 돼요? 3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확실하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는 이분법적인 사고니까, 맞아? 그래서 뭐다? 2랑 3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 문제 풀면 또 이게 별로야.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문제 풀이 먼저 쳤고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이 두 번째 건 좀 많이 어려워. 똑같이 풀 거라니까. 봐봐, 일단은 보면 첫 번째 풀이는 첫 번째 풀이가 훨씬 괜찮거든 사실은. 아까 우리 기본 상식이 있다 했지? 뭐 있니? A의 0제곱이 1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1의 별제곱이 1이다라는 상식을 압니다. 맞아?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얘부터 볼까? 이 케이스. 그러면 지수가 0 되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x 플러스 2가 0 되면 돼요. 그럼 일단은 x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는 정수니까 일단 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의 뭐 제곱도 1이니까 요 숫자가 1 되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1 해서 넘기면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 돼가지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요래 돼가지고 정수가 두 개가 또 더 추가가 돼요. 됐니? 그래서 답을 이렇게 세 개 줬고 얘들 다 틀려. 정말 이 정도 해서 난 정말 잘했다 생각하거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문제가 실근 x 구해래, 정수근 x 구해래. 정수기 때문에 특별한 게 하나 더 있다니까. 이게 문제가 실수였으면 분명히 여기서만 답이 나오도록 구성을 해놨을 건데 정수기 때문에 한 개 더 있어. 얘도 뭐야? 1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먼저 구해보자고. 그 x를 여기 넣었을 때 짝수가 나오면 또 1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내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그래서 x제곱 빼기 x 빼기 1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밑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 그럼 x가 지금 마이너스 1 사라지니까 0 또는 1 나오게 돼요. 근데 x가 0이면 x 플러스 2는 뭐가 나오지? 2가 나와서 짝수 맞지? 그래서 2가 되니까 답에 0이 추가가 됩니다. 그치? 근데 얘는 x 플러스 2가 뭐가 되죠? 3되니까 홀수잖아. 홀수면 이게 마이너스 1 나오지 1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이 뭐다? 총 4개입니다. 뭐? x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0 해서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된대. 됐네? 그럼 이제 너네가 쌤 아까 그 로그 풀이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양변 로그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요게 양수 맞니? 항상? 판별식이 음수야? 아니잖아.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이 양수라고 일단 먼저 가정을 때려야 됩니다. 됐니? 그래야지 진수 조건을 쓸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때는 양변 로그를 취하면 x 플러스 2는 퐁당 내려오게 되고 로그에다가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로그 1 되니까 0 됩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2도 나오고 알죠? 로그 1이 0 되는 거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1이 1 되면 됩니다. 맞아? 그러면 얘는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 돼가지고 x가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됐니?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지금 저거라고 가정 때린 거잖아. 그래서 구할 x를 저기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는지 성립하는 것만 골라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4 더하기 2 빼기 1이 양수 나오죠? 그럼 얘는 되고 2도 4 빼기 2는 2, 2 빼기 1은 1 양수 나와서 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 나와서 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3개가 구해졌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는 두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요. 뭐냐면 x제곱 빼기 x 빼기 1이 음수일 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x제곱 빼기 x 빼기 1이 0일 때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됐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뭐다? 이게 음수면 음수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1. 음수면 일단은 로그는 못 취하니까. 됐니?
근데 x가 정수래. 그러니까 뭐라고? 홀짝성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어차피 이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애초에 로그 씌우는 게 여기서는 별로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x가 정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다?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 1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다? 저 x제곱 빼기 x 빼기 1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를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는 x가 뭐 나와요 얘들아? 0이랑 1 나오게 된다고. 맞아? 근데 이제 뭐다? x 플러스 2가 짝수라는 말은 x도 짝수라는 말입니다. 맞아? 짝더하기 짝이 짝이기 때문에 그럼 x가 짝수인 거는 0이 되지 1은 홀수라서 안 됩니다. 겠지? 쌤 0이 짝수인가요? 일단 짝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서는 따지진 않아요. 왜?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짝수 홀수는 자연수 범위만 하기 때문에. 근데 따지면 0도 짝수라고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겠지? 얘는 홀. 자 마지막으로 저게 0이면 뭐야? 0의 어떤 숫자야. 근데 이 어떤 수는 0은 아닐 거야. 0이 0제곱은 정이 안 된댔으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얘들아 뭐가 나와? 0 나오지. 0이랑 1이 같아질 수 있니?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저게 더 별로지 맞지? 그래서 이런 낚시가 있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해요. 알겠지? 봐봐. 어차피 지수함수는 뭐라고? 점근선 그린 다음에 막 그린다 했잖아. 맞아? 그럼 어차피 둘 다 더하기 0 더하기 0이잖아. 뒤에가. 그럼 점근선 x축이라고 여전히. 이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밑에는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요렇게 x축이랑 y축을 그려놓을게.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얘는 밑이 4고 얘는 밑이 2니까 4가 훨씬 빨리 올라갈 거라고. 근데 얘는 뭐야? y축과 유점이 0,1 됩니다. 맞아? 0,1이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팍 올라갈 거라고요. 여기에 0,1 됐으니까. 그런데 저기 두 번째 gx는 이제 봤더니 뭐야? 밑이 2라고. 그러면 조금 완만하게 올라갈 거야. 완만하게. 그런데 얘는 이제 0을 넣어버리면 2의 제곱 4, 0,4를 지나간다고. 그러면 완만하게 올라가니까 얘는 물론 나중에 얘도 x축에 다가가요. 알겠지? 근데 이쪽만 한 본다면 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y는 2x 플러스 2. 쌤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요. 어차피 얘들아 봐봐. 100만 넣어도 4의 100제곱이랑 여기는 2의 100 플러스 2제곱이야. 4의 100제곱이 이게 200제곱이라고. 그럼 당연히 뭐다? 노란색이 나중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까지를.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1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답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x는 k라는 선을 그을 건데 k가 이 교점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캐치를 해내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됐니? 이런 생각을 너희가 직접 해내야 되겠지? 근데 봐봐. 왼쪽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교점보다, 그러니까 이게 y축 왼쪽이 아니라 교점 왼쪽을 말하는 거야. 일단 여기 근처에서는 32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32가 나와야 된다는데. 근데 이제 여기를 봤더니 여기 라인도 대충 여기 내가 그었어. x는 k라고 하는 어떤 선을 그었어. 얘들아 봐봐. 여기가 4 아니야? 4. 여기 x축이 y는 0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지금 몇이야? 4라고. 가면 갈수록 점점 점근선에 다가갈 거기 때문에 점점 이 간격은 작아진다고. 그럼 여기 거기서 32가 만들어지겠니? 길이가?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점보다 왼쪽에 x는 k를 그으면 무조건 선분 AB의 길이는 4보다 작기 때문에 뭐다? 32가 될 수가 없어요. 그치? 물론 너네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오른쪽 가는 애들 많긴 한데 그것도 알고 해야 된다. 그치?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 벌어질 거니까 32가 가능하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충 여기가 이렇게 할게. 여기를 K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지금 뭐다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지금 B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몇이라고요? 32가 나왔대요. 그러면 A라는 점은 얘들아 뭐가 돼요? K, 4의 K 제곱이 되고 그 다음 B라는 점은 K, 2의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내가 오른쪽에 있다는 게 이제 확신이 됐기 때문에 누가 위에 있어? A가 위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길이를 구할 때는 뭐야? 위에 있는 Y좌표에서 아래쪽에 있는 Y좌표를 뺀다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몇이라고 지금? 32가 나왔다고. 아까 했던 거지? 뭐야? 2의 2K 제곱, 2의 K 제곱. 그래서 뭐다? 2의 K 제곱을 T로 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2의 K 제곱을 T라고 좁혀야겠죠? 뭐 실제 T는 뭐 양수보다 훨씬 클 건데 일단 몰라요. 알겠지? 그러면 얘는 T 제곱이 되고 아까 기억나죠? 2의 제곱을 4로 꺼내라고. 그러면 빼기 4T가 되고 넘겨주면 빼기 32는 0 됩니다. 맞아? 인수분해 해주면 T값이 두 개 나오는 것 같아요. 뭐야? 8이랑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T가 일단 양수는 돼야 되잖아. 맞아? 그럼 마사는 안 되겠죠. 그래서 T는 뭐만 돼요? 8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T값이 아닙니다. 뭐야? K값이지. 그래서 T가 2의 K제곱이니까 얘가 2의 K제곱이래.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맞아? 그래서 답은 뭐가 돼? K는 3 이렇게 나온다고. 됐습니까? 그리고 너에게 무지성을 여기 그어서 이제 풀면 된다가 아니라 먼저 좌우 판단부터 해줘야 돼요. 알겠지? 옛날 문제들은 이렇게 항상 오른쪽, 항상 위쪽 이렇게 답인데 요즘 문제들은 또 왼쪽이 답인 것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계산 마무리 지으시면 돼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뭐다? 지수 방식 계산이 들어간다고. 됐습니까? 필기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보자마자 폼 자체가 4x제곱이랑 2x제곱 보이니까 또 치환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다? 2의 x제곱을 t t는 양수 이렇게 줄게야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면 2t 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a 더하기 13은 0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맞아? 자, 원래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2의 알파 제곱을 t1이라고 하고 2의 베타 제곱을 t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치환된 방정식의 두근은 t1과 t2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치환된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관련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근계 쓰면 뭐가 돼? 2분의 a 플러스 13이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곱하면 t1 곱하기 t2인데 t1과 t2를 곱한다는 말은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을 곱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수 법칙을 쓰면 뭐가 되냐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됩니다. 한 줄 생략했습니다. 그치?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래. 그래서 얘가 지금 뭐다? 2가 된대요. 그러면 곱해주면 4 넘기면 a는 마이너스 9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a 값은 구했습니다. 근데 아까 기억나나요? 원래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는 거는 직접 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9를 여기다 놓고 t1과 t2를 구해줍니다. t1과 t2를 구하면 당연히 뭐가 구해져? 알파 베타가 구해지겠지. 맞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a 값을 넣을게요. 그러면 2t 제곱 빼기 9t 더하기 4는 0 됩니다. 그럼 여기 2t, t, 4, 1, 마이너스. 그래서 t 값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이랑 그 다음 뭐다? 4라고 하는 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쌤 뭐를 알파 베타 잡아야 아무거나 잡아도 되겠지. 그래서 얘를 t1이라 보고 얘를 t2라고 볼게요. 그러면 2의 알파 제곱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그 다음 뭐야? 2의 베타 제곱이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고 베타라고 하는 게 2가 되니까 두근의 곱을 물었으니까 이거 두 개 다이렉트 곱해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겠습니다. 됐니?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애들 되게 중요하다. 조심해야 된다. T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 답을 이거 두 개 곱한 2 적었더라고. 그러지 말자 알겠지? X값을 곱해야 되겠지. 너희가 공수원 열심히 했으면 서다수실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판별식 0. 그러면 다 틀렸다는 거 아마 알 거야. 왜냐하면
공수원의 문제가 대부분이 뭐냐면 고난도 문제가 뭐냐면 그놈의 x값의 범위가 있었다고. x가 1보다 크대. 그런데 서다투 실이래. 그건 뭐야? 1보다 큰 서다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야. 판별식은 범위가 없었을 때 서다투일 때는 판별식을 쓰는 게 맞아. 근데 범위가 있으면 뭔데? 근의 분리야. 근의 분리. 됐니? 그러니까 얘도 봐봐. 선생님 범위 없잖아요 하는 순간 얘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뭐야? 양수인 서다두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판별식으로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판별식은 답 맞았는데요. 우연히 답이 같은 케이스야겠지. 됐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또 설명해도 또 1대치 때 또 판별식 양수에서 답 적은 애들 저기 천지 있다 겠지. 그러면 안 된다겠지. 됐죠? 그래서 웬만하면 모르면 차라리 그림이 그려. 그림. 됐죠? 그래서 일단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3이랑 9가 보이니까 3의 x제곱을 t 해서 t를 양수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저 방정식이 t제곱 빼기 2at 더하기 2a 플러스 8은 0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지수함수는 1대1 함수기 때문에 x값이 결정되면 y값이 한 개로 결정되니까 t값도 한 개로 결정된다고. 그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t값이 한 개 결정되면 양수로서 x값도 뭐야? 한 개 결정될 거라고. 근데 t값이 음수면 대응되는 x는 실수는 없습니다. 알겠지? 이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x가 서다주잖아 지금. 여기서 t가 양수잖아. 그래서 t는 뭐가 돼? 얘가 서다두실이면 얘는 뭐다? 서다두양이 돼야 된다고. 되니? t값 한 개, x값 한 개인데 t가 음수가 되면 x가 없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뭐다?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대조건을 구하는 거라고. 2차 방정식의.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게 필충관계입니다. 이렇게 필충관계. 이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서다두 뭐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는 근의 분리야. 근데 서다두 형태 근의 분리로 풀려는 저. 근데 우리는 양근 은근 논리는 근의 분리 배우기 전에 뭘 배우냐면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걸 배운다고. 혹시 기억나?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가 뭐냐면 근과 계수랑 판별식 가지고만 양근이다 은근이다 따지는 거. 그래서 뭐냐면 서다두양을 가지려면 일단 실근을 가져야 돼요. 맞아?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고 서다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양수가 나오려면 합도 양수가 나야 되고 곱도 양수가 나야 된다고. 그래서 뭐다? 두근의 합이 양수고 두근의 곱이 양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공수원에서 뭐라 부르냐면 실근의 부호라고 해요. 너네 문제집 유형에 보면 물론 실근의 부호의 성질이 한 7가지 되는데 보통 기본서로 배웠으면 한 4가지밖에 안 배웠을 거예요. 나머지 3가지 절대값에 관련되는 거거든. 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두근 더하면 0이다. 그걸로 문제 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다음 뭐 두근의 비가 1대3이다. 그런 게 다 실근의 부호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판별식부터 쓸게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답 안 나와요. 3개 다 해야지 답이 나온다겠지. 그럼 먼저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그 외에는 a 빼기 4 a 플러스 2 양수라서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a죠. 2a가 양수기 때문에 a가 양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뭐야? a분의 c니까 2a 더하기 8 요게 양수니까 a가 마사보다 크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거 3개를 모두 다 AND를 해줘야 된다고. 됐니? 수직선 그래서 해주고요. 잘 할 수 있으면 마사보다 크고 0보다 큰 건 0보다 큽니다. 맞아? 그럼 이건 버리고 0보다 크면서 마이너스는 작아서 없으니까 얘를 갖다 버리면 돼요. 그러면 0보다 크고 4보다 크니까 뭐가 돼? 4보다 크다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보다 크다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이게 서다두실이라고 해서 여기가 서다두실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얘만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근데 좀 이따가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서다두양이 아니라 서다두 1보다 크다, 서다두 2보다 작다 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걔네들 어쩔 수 없이 근의 분리로 가야 되겠지. 필기하고 넘어갈게. 봐봐.
x 값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과연 우리 치환했을 때 t 값은 뭐보다 큰지를 이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2x 제곱이랑 2x 제곱 보이니까 얘도 뭐다? 2x 제곱을 t 범위는 일단 안 적을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t 제곱. 그다음 요거 2 아까 꺼낸다고 했다 맞지? 그래서 2에다가 a 빼기 4의 t. 그다음 플러스 2a는 0됩니다 맞아? 잘 보세요. x 값이 1보다 크대. 맞아?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라고. 그러면 1 넣었을 때 최소값을 갖게 되겠지. 1 넣으면 2되니까 등호 없으니까 t값은 2보다 커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x값이 1보다 크다는 말은 t값은 2보다 커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뭐냐면 x가 두 개인데 두 개 다 1보다 크대. 그러면 t값도 두 개인데 두 개 다 2보다 크다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것의 두 근 모두 뭐다? 2보다 크다가 된다고. 그럼 100% 얘는 이제 뭐야? 공통수학 원 문제로 바뀌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요 2차식을 ft라고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잖아 맞아? 일단은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t축이랑 교점은 있어야 된다고. 교점이 없으면 근이 없는 거니까. 근데 교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뭐가 돼? 중근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다? 서다두일 수도 있다고. 참고로 얘기해줄게. 너네가 중3이니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는 두근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서로 달라. 근데 고등학교 책에서는 두근이라고 하면 중근도 두근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중학교 교과랑 고등학교 교과 차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근이고 여기가 이제 근이라고. 두 근이 모두 다 2보다 크다는 말은 2가 왼쪽에 있다는 말이라고. 그래서 2의 그림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근의 분리라고 하죠, 맞죠, 우리가? 그래서 근의 분리를 할 때 뭐 개념용어로 배우는 사람들은 근의 위치라고 돼 있을 거예요, 책에서. 그래서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과 뭐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칭축, 축방이라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를 합니다. 단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는 케이스는 함수값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봤더니 뭐야? 여기서는 2를 넣으면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요. 여기도 2를 넣으면 함수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뭐냐면 f2가 양수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 판별식은 양수 0. 그래서 판별식은 0 이상이 됩니다. 됐습니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쓰면 된다 얘들아, 알겠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쓰면 t는 a 빼기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다? 이놈의 대칭축도 2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2가 이 숫자보다 작다고. 그래서 대칭축은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에게 연립한 범위가 A값의 범위가 된다고요. 기억나죠? 어쩌고. 그럼 F2부터 볼게요. 이제 2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A에다가 2A가 돼서 마이너스 2A가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넣어버리면 마사 16이랑 4 20이 되겠지 맞습니까? 계산 틀리면 틀렸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뭐다? 양수. 그러면 A 값이 10보다 작다 나오는 거 맞습니까? 틀렸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판별식 쓸게요. 겠지? 판별식 짝수차 쓸게요. 그죠? B'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C 그래서 얘가 0 이상 전개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16 0 이상 A 빼기 2 A 빼기 8 0 이상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요? A가 2 이하거나 A가 8 이상이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쉽잖아. 그냥 넘기면 하면 되잖아. 4를 넘기면 6보다 크다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이 범위랑 이 범위랑 이 범위를 AND 한다고요. 맞아? 자, 6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에 갖다 버리면 됩니다. 6보다 크면서 8보다 크다니까 8보다 크다를 가지고 오면 돼요. AND는 작은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8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니까 답이 뭐가 돼요? 8 이상 10 미만 이렇게 구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기랑 뒷페이지 지수부등식은 전부 다 근의 분리 문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의 분리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지. 모르는 사람은 제거 엄청 옛날 영상 있거든요. 엄청 옛날 영상. 그래서 근의 분리 막 설명하는 거 영상 있을 거예요. 한 2시간짜리. 그래서 그거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링크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근의 분리도 결국 뭐냐면 근의 분리 뜻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거든. 그 근의 위치에 따른 그 함수 그림 있잖아. 아까 그렸던 이 그림. 그 그림의 상황을 분리한 거라고. 됐니? 그 여튼 뭔데? 그래프 그리기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A 있는 것들을 A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A 있는 것들을 다 넘겨버리면 일단 왼쪽에는 t제곱 플러스 8t라고 하는 2차 함수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뭐죠? 2at 빼기 2a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는 직선이라고. 그러면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1,0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는 2차 함수랑 그 다음 기울기만 바뀌는 직선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뭐다? 그놈의 교점에 x좌표가 2보다 큰 상황을 확인해 보자라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그래프부터 그리면 그래서 요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0대요. 그래서 지금 뭐다? 얘가 y는 t제곱 플러스 8t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라고? 얘는 항상 1,0을 지나가는데 그러면 1,0은 여기 있다고 칠게야겠죠? 그림 조금 이상하네. 식선처럼 그리면 안 되는데 둥글게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일단 교점은 가져야지 근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따다다다 바뀌면서 교점 가지는 순간이 언제지? 접할 때가 된다고. 맞아? 접선을 그리기 힘드네. 나 이거 항상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그림 다 예쁘게 그릴게. 너네도 그림 그릴 때 이게 약간 좀 둥글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그러고 이거는 대충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막 8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다? 접하는 순간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요. 됐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접하는 순간에 근이 있겠지. 이 근이 2보다 큰지 작은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지.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됐니? 그러면 당연히 접하는 순간은 뭐지 얘들아? 그냥 판별식이 0인 상황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게 판별식이 0이란 말은 애초에 원래 게 이게 판별식이 0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먼저 경계 찾기를 위해서 판별식 0을 먼저 조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뭐죠?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돼 가지고 요게 a제곱 이렇게 나와서 a값이 2개가 일단 나와요. 근데 아마 이거 판단하는 거는 아마 공통수학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더라. 됐니? 그 다음에 1,0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밖의 점에서 접선이 그으면 항상 이렇게 접선이 한 개 그어지고 저 위쪽에 접선 한 개 그어진다고. 그럼 얘가 기울기가 완만한 거고 양수 입장에서 얘가 기울기가 급한 거라고. 자,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완만한 그림이 아니라 급한 그림입니다. 왜? 쌤 쪽으로 왜 안 꺼요? 이쪽은 2랑 상관없잖아. 나는 2랑 상관이 있는 이쪽을 지금 관심 대상이라고. 그럼 당연히 뭐야? 기울기 급한 거는 A 값이 커야 되겠지. 왜? 기울기가 2A니까. 이게 기울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야? 8인 상황입니다. 이제 그림상. 됐으니까? 요게 기울기가 A가 2인 상황이고 저게 8인 상황이겠지? 자, A가 8일 때 실때 이 근을 구하고 싶다고. 자, A 8 넣어버리면 여기 뭐가 되니? T제곱 뭐가 되니? 빼기 빨리 말 좀 해줘. 빼기 8T 맞아요? 뭐 이상한데? 8T 맞아요? 8T 맞아? 그럼 16인 게 여기가? 맞네?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중근이 4가 나오게 돼요. 여기가 지금 뭐다? 4가 나온다고.
그러면 4는 당연히 2보다 큰 거니까 지금 뭐다? 아 이게 가능한 상황이라고요. 됐니? 근데 우리의 지금 구하고자 대상은 뭐지? 2보다 크다잖아, 맞아? 그럼 봐봐. 요거보다 기울기를 조금 더 급하게 할게. 급하게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 그러면 오른쪽 끈은 무조건 4보다 크기 때문에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왼쪽 끈을 봤더니 4보다 이제 왼쪽으로 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근데 이 작은 근 또한 우리는 2보다 커야 된다고. 두 근 모두 다 2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2일 때의 좌표가 지금 궁금하다고. 여기가 지금 여기 1인데 2가 한 여기 있다 칠게겠지. 여기 할까 그냥? 이거 보라색으로 할까? 이거 보라색으로 할게. 자 여기가 그럼 2콤마라고 할 때겠지? 2콤마 몇이죠? 여기 넣어버리면 4 더하기 16이니까 20인가요? 요때가 지금 2,20인데 그럼 봐봐. 이 그림의 때가 뭐냐면 한 근이 2고 한 근이 2보다 큰 근이라고. 얘들아 이거보다 만약에 더 급해진다면 왼쪽 근이 더 왼쪽으로 가게 되니까 근이 2보다 작아지겠지. 근데 나는 지금 두 근 모두 다 2보다 커야 되는 데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뭐다? 더 급해지는 게 아니라 더 완만해져야 되겠네. 이까지 얘네.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으로 근이 생겼으니까 노란색보다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근데 노란색일 때는 두 근이 4니까 2보다 크니까 등호 붙여줘야 되고, 이때는 뭐야? 한 근이 2라서 2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등호를 빼줘야 된다고. 이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노란색일 때는 지금 이제 뭐죠? A 값이 8이랬고 이때는 이제 보라색일 때는 2,20 지난다면 되잖아. 요 직선이. 그래서 이제 뭐다? Y는 2A의 10 빼기 1 얘가 2,20을 지납니다. 그러면 20은 2A가 돼서 A가 10이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A가 10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8일 때는 등호 붙이고 10일 때는 등호를 떼고 하면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푸는 풀이를 뭐라 부를 거냐면 고정과 유동이라 부를 거겠죠?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네? 뭐냐면 1,0이라는 점은 고정되어 있다고. 근데 기울기가 움직인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고정과 유동 요걸로 근의 분리 문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과 유동의 특징은 뭐냐면 경계를 찾는 거예요. 경계. 됐습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여기가 한 개 한 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두 개로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수함수는 밑이 1이 아닌 양수니까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잖아요. 연구할 때면. 그러면 증감에 따르면 증가함수는 부동으로 유지를 하는데 감소함수는 부동으로 반대로 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등호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증가든 감소든 간에 1대1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증가 감소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두 개를 쪼개주고 여기도 두 개를 쪼개줘야겠지. 그럼 봐봐. A가 1보다 크면 Y는 AX 제곱은 뭐가 돼? 증가함수라고. 그랬더니 증가함수는 부동호 안 바뀐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변에 로그 A를 취해도 부동호가 안 바뀐다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돼요? fx 로그 A의 B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A는 또 1이 아닌 양수고 B는 또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자 이번에는 0과 1 사이면 Y는 AX 제곱이 감소함수라고. 감소함수니까 뭐야? A를 떼버리면 양변에 로그 A를 취하면 부동호가 반대로 된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되냐면 fx가 부동호가 반대로 되고 얘랑 그 다음 로그 A의 B가 됩니다. 그랬지? 됐습니까? 미치 같은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다?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A 떼면 된다고. 그래서 뭐다?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면 되고요. A가 0과 1 되면 감소함수라고요. 감소함수니까 뭐다? 부동호 방향 반대로 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다? 증가 감소로 번역하면 된다 이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아요. 밑이 서로 다른 게 주어지면 같게 만들 수 있는 케이스. 아까 뭐 4랑 2 같게 만들 수 있으면 같게 만들면 그냥 끝납니다. 이겠지? 같게 만들 수 없으면 그냥 양변 로그 취해서 상로그 취해가지고 뭐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알겠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또 이 케이스는 ax 제곱을 t라 주고 범위가 없으면 t가 양수해주면 되고 x의 범위가 있으면 또 t의 범위 바꿔서 해가지고 2차 부등식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고 나서 다시 엑셀 에서 풀기. 됐니? 그다음 더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겠지. 여기는 내가 간단한 거 예시 들어와서 금방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16보다 크대. 뭐야? 밑이 2니까 증가라고. 그러면 16이라고 하는 놈을 2의 4제곱으로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2를 양변에 삭제를 해도 부등호가 안 바뀐다고. 증가함수라서. 그래서 뭐다?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9분의 1의 x제곱 81분의 1인데 얘를 두 가지로 풀어볼 건데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알겠지?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면서 9분의 1의 x제곱과 81분의 1을 9분의 1의 제곱으로 보는 거야. 근데 9분의 1은 0과 1 사이가 감소함수라고. 그러면 내가 9분의 1을 떼는 순간 부등호는 뭐가 된다고? 반대로 이렇게 된다고요. 됐니?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는 쌤 제가 이거 제거할 때마다 부등호를 유지한지 반대로 하는지 조금 헷갈려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부등호를 안 바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다 증가함수로 만들면 돼. 그러면 얘가 뭐냐면 3의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그러면 3을 떼는 거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등호가 안 바뀐다고. 그럼 뭐가 되니?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로 딱 된다고.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될 거니까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증가함수 만들기 또는 센터는 섞여서도 뭐 자유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솔 1대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뭐야? 얘 같은 경우는 4의 x제곱이랑 2x제곱 보이니까 뭐 하면 돼요? 2의 x제곱을 t라 줍니다. 그래서 t는 일반적으로 양수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가 0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t-1, t-2 0 이상 돼서 일단 2차 부등식을 풀면 t가 1이 하거나 t가 2 이상이거나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건 x지 t가 아니잖아. 그래서 t 자리에 다시 뭐다? 2x제곱을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의 x제곱이 1이 하거나 2의 x제곱이 2 이상이거나. 근데 1이라고 하는 놈은 2의 0제곱이고 밑이 2인 거는 증가함수니까 이럴 때도 부등호가 안 바뀐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x가 0이야 하나 나오게 될 거고 요거는 2의 1제곱이니까 이럴 때도 부등호가 안 바뀐다고.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x가 1 이상이거나 해서 답이 얘가 나오게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 공중수업 원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어떤 부등식에 만족하는 정수 x 개수가 몇 개일 때 뭐뭐를 구해라. 그 부등식 풀면 흔하게 있는 문제면 되겠지. 일단 첫 번째로는 다 증가로 바꿀게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인데 여기 넣어버리면 3x 제곱 빼기 3. 여기는 2의 ax 빼기 3. 2가 증가함수니까 2를 떼도 된다고. 그러면 뭐냐면 3x 제곱 빼기 3 ax 빼기 3 마삼마삼 사라지게 되니까 넘길게요. 그래서 뭐다? 3x 제곱 빼기 ax가 0이야. x로 묶어내면 3x 빼기 a가 0이야 되는데 정말 친절하게 a가 자연수래. 즉 a가 뭐다? 양수래. 양수니까 뭐야? 0이랑 3분의 a가 있으면 3분의 a가 큰 근이 된다고. 그럼 얘는 부등식을 풀 수가 있겠지. 됐으니까 이 안에 정수 x가 몇 개 있다고? 4개가 있대. 자, 항상 이런 데 보면 고정된 숫자가 있을 겁니다. 예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쭉 갈 거니까 4개는 뭐니? 0, 1, 2, 3까지라고. 그러면 즉 3이랑 3분의 2가 있으면 3분의 2가 같거나 크면 돼요. 등호 있기 때문에. 하지만 4가 여기에 들어오면 4개가 아니라 5개가 되니까 4는 얘보다 커야 됩니다. 됐습니까? 양변에 3 곱해주면 뭐가 돼요? 9, a, 12.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 a는 9, 10, 11이니까 합은 30 해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얘는 안 어렵다 했지? 자, 그다음 얘를 볼게. 얘도 안 어려워. 근데 쫄지 말자는 거야. 이렇게 혹시 말은. 자, 일단은 여기 지수 부등식 보이지? 뭐로 할까? 증가로 만들래? 그냥 한번 감수함수 한번 해볼래? 감수함수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2분의 1에 f 곱하기 g가 있고요. 얘는 2분의 1에다가 세제곱을 위로 보내버려서 3g가 됩니다. 2분의 1은 감수함수니까 2분의 1을 떼면 부등호가 반대로 된다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fx 곱하기 gx고 부등호 반대로 되고 3gx 나오게 됩니다. gx를 나누는 게 아니라 gx를 넘겨서 묶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넘겨서 묶어버리면 gx에다가 fx 빼기 3되고 얘가 0이야가 된다고. 됐니? 얘들아 이거는 할 수 있잖아. 일단 능력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곱이 음수니까 부호 반대 아니니? 그러면 뭔데? 1번 케이스 gx가 양수라면 얘가 양수라면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 얘가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fx가 3보다 뭐하다는 말이야? 작다라는 말이겠지. 됐니? 그 다음 얘가 음수고 양수일 들어가자.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가 돼요? gx가 음수일 때. 그럼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라고. 얘가 양수면 fx가 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맞아? 됐네? 그 다음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0이 돼도 성립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뭐다? 세 번째는 gx가 0이라도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누구? 얘가 0이 돼도 성립을 한다고. 지금 제가 0이 된다는 말은 fx가 3이 될 때를 말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구한 자연수 x, 여기서 구한 자연수 x, 자연수 x, 자연수 x 구해서 다 더해주면 끝납니다. 눈만 뜨면 그냥 10 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 gx가 0보다 크대. gx가 0보다 큰데 여기라고. 뭐야? x가 3보다 큰데를 말해요. 눈만 뜨면 돼요. 자, fx가 3보다 작대. 3이 하필 딱 이렇게 있거든요. 자, 3보다 작은 거 뭐야? 1부터 5까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부터 5까지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 엔드하면 뭐야?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나와야 된다고. 자, 자연수를 했으니까 뭐밖에 없어? 4. 그래서 일단 한 개 4 찾았어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gx가 음수래. 음수면 3보다 작다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x가 3보다 작아요. 자, 얘는 fx 3보다 크래. 이거 벌어지는 범위로 나오겠지.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두 개 엔드하면 x가 1보다 작다 나오는데 자연수 있니 없니? 자연수 없어요. 다 버리면 돼. 여기 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gx가 0. 눈 있으면 알잖아. 0 되는 곳 여기 하나 있네. 뭐야? 3. 3은 자연수 맞니? 그럼 3도 추가.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fx가 3인 거. fx 3인 거는 여기랑 여기가 된다고. 맞아? 그럼 누구? 자연수 1, 자연수 5. 그래서 x가 1이랑 5가 나옵니다. 자연수니까 1이랑 5도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자연수 x의 합을 구해달래. 합을 1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어렵니? 안 어렵지. fx 뒤에서 10도 안 채운다는 거야.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 알겠지? 됐습니까? 이런 문제는 풀어야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다? 막 나누지 말라고 좀 제발 좀. 여기도 마찬가지. 막 자기 혼자서 막 x 나누고 있다고. 그 짓 하지 말자고요. 됐죠? 필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 두 문제를 넣은 이유는 뭐 특별해서 넣은 게 아니라 너희가 긴장을 하면 이 문제 풀이를 이 문제에 쓰고 이 문제 풀이를 이 문제에 쓴단 말이야. 그럴까봐 두 개 비교하려고 같이 넣는 거야. 두 개 전혀 다르다는 건 알 거야. 봐봐. 얘는 x제곱이니까 뭐야? 2차 부등식이고 얘는 4x제곱이랑 2x제곱이니까 지수 부등식이라고. 됐나요? 그러면 얘는 2차 부등식이 너네가 알는 그냥 공수원에서 쓰는 거 풀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최고차 계수가 양수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데 뭐야? 판별식 음수 쓰면 돼요.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한다고? 판별식 음수 쓰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b를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하시면 됩니다. 왜? 얘는 지금 뭐라고? 2차 부등식이라서. 그러면 전개해주면요 2의 2a 제곱 그 다음에 3배에다가 2의 a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8이 음수. 요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치환 안 하고 그냥 바로 갚아버릴게 얘들아. 7 여기 조금 봐봐. 여기서 이제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너네가 쌤 마 7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해도 상관은 없는데
생각해봐. 지수함수는 치역이 무조건 양수라고 안 했니? 그럼 이 숫자는 무조건 양수 아니야? 더하기 7이 있으니까? 그러면 양수는 그냥 나눠 상관없다며. 됐니? 양수 나누면 뭐가 되는데 그냥 2의 a제곱 이거보다 작다 나와? 4보다 작다 나오잖아. 그럼 4는 2의 뭐야? 제곱이라고. 지수 양수 뭐야?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그냥 바로 뭐 하면 돼? 이게 답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쉬워. 2차 부등식이면. 근데 얘는 뭐라고? 지수 부등식이라고. 그래 얘는 뭐야? 치환을 한다고 우리가 치환. 그래서 뭐예요? 2의 x제곱을 t라고 둡니다. 그래서 t는 양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t제곱 빼기 2의 a 빼기 4t 플러스 2a가 0 이상인데 얘들아 여기는 모든 실수 x였지만 여기는 t가 뭐라고? 양수라고. 그러니까 뭐다? 뭐뭐에 대하여? 영어 쓰기 그냥?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판별식 음수가 아니잖아. 이 범위에서 0 이상이 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 어떤 아래로 굴러 기차함수가 만약 있다 치자고. 그래서 얘가 두 근을 가질 수도 있고 혹시 이거 좀 지어야 될까요? 이게 아니면 잠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필요하지 마. 일단 이 그림 내가 이렇게 안 풀 거라서 답지가 다 이렇게 풀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붕 뜰 수도 있잖아. 맞아? 붕 뜨면 성립을 한다고. 항상 양수가 맞으니까. 그 다음에 접할 때도 뭐냐면 t가 뭐냐? 이런 데 있다면 0이 0보다 큰 데서 양수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있으면 문제 생기지만 0의 위치가 이런 데 있다면 양수 맞잖아. 그래서 원래는 막 분류해가지고 쓴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조금 이거 항상 이렇게 분류하기 힘들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겠지. 봐봐. 아까랑 똑같이 근의 분리 문제가 사실은 근의 분리인데 고정과 유동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얘는 t제곱 플러스 8t 맞니? 그 다음에 넘기면 뭐가 되지? 2a 아까 똑같나요?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오른쪽만 그림 그릴게. 2차 함수. 어차피 마팔은 관심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그림이 뭐 이렇게 생긴다고. 여기가 지금 0인데 2차 함수. 근데 여기가 지금 1,0을 지나간대. 됐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양수 범위에서 항상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가 돼? 딱 이 접할 때보다 얘가 완만해지면 직선이 아래쪽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니? 그러면 우리는 경계가 뭐가 돼? 판별식이 0 되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판별식이 0 되는 거를 구해주면요. 요거 뭐가 돼요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ac 0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16은 0 그래서 a가 2 또는 8 나오는데 아까 그거는 안다고 칠게. 아까 앞에 숫자가 똑같으니까 2는 이쪽에서 아까 접할 때였고 얘는 급한 데서 접할 때여서 이게 뭐다? a가 8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맞고 얘가 틀려요. 그림 그려보면 아까 했던 거 아까 여기 있던 거 그러면 뭔데? 8보다 뭐 하면 돼? 완만하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 a가 뭐 이하가 나와? 8 이하가 나온다고.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보자고. 자, a가 8 이하여서 지금 이제 지금 8 이하여서 지금 계속 이렇게 돼. 지금 어차피 이제 여기만 지금 신경 쓰면 되니까 뭐 이렇게 지금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지?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1에 되잖아. 1에 되면 2차 함수보다 직선 아래쪽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 그럼 0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근데 0일 때 봐봐. 0일 때 어떻게 되냐면 0이면 이거잖아 이거. 맞지? 등호 여기 붙어있지. 그러면 상관없겠지. 그래서 뭐다? 요렇게 지금 됩니다. 되겠지? 몇 개야? 9개 되겠지. 맞습니까? 된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정과 유동으로 풀었어야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아마 안 걸리지 않을까?